새벽 공기가 차갑다. 낡은 집 안은 고요하고 벽식의 초침만 천천히 움직인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뜬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다. 그때부터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남들보다 빨랐다. 부엌 불을 켜면 아직 어둠이 남아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손끝으로 된장을 푼다. 김이 오르며 국 냄새가 집안을 채운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냄새다. 그녀는 그 냄새로 하루를 버텼다.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리고 손녀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온다. 할머니, 물! 그녀는 웃으며 컵을 건넨다. 아이의 손은 따뜻하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외로움이 잠시 가신다. 고지어 손자가 나온다. 아직 어린데 벌써 학교 준비를 스스로 한다. 그녀는 아이의 가방끈을 고쳐 매준다. 허리 펴고 서야지. 그래야 키가 쑥쑥 크지. 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미소 하나로도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평온한 아침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이힐 소리가 현관에서 울린다. 며느리, 지은, 35. 도시적으로 세련되고 언제나 반짝인다. 향수가 짙게 퍼진다. 손에는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힌 상자들. 밤새 도착한 택배다. 어머니, 아침은 됐어요. 저 오늘 약속 있어요. 짧고 건조한 말. 그리고 곧장 거울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 며느리는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만지며 휴대폰을 든다. 셀카, 필터, 하트. 반짝이는 화면 속 자신을 확인하자 미소를 짓는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젓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국의 온도를 낮춘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이 닫히자 향수 냄새만 남는다. 아들이 나온다.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말한다. 어머니, 제가 애들 등교시키고 회사 갈게요. 그는 늘 그랬다. 중간에서 다독이는 사람, 지치고 말라가는 사람. 그래라.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 문이 닫히고 집이 잠시 고요해진다. 나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본다. 국그릇 3개가 식어 있다. 하지만 약한 온기는 아직 남아있다. 점심 무렵 그녀는 홀로 시장에 갔다. 싱싱한 채소 몇 가지를 사고 학원비 봉투에 넣을 현금을 챙긴다. 손자 손녀의 미래는 작지만 단단한 봉투 속에 있다. 파는 사람이 묻는다. 요즘 며느리도 잘 지내죠?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럼요. 잘 지내죠. 말끝에 살짝 힘이 빠진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연습된 것인지. 저녁이 가까워지자 며느리의 사진이 휴대폰 화면에 뜬다. 인스타그램, 호텔 창가, 와인잔, 하트 2000개.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 짧은 문장 아래엔 샴페인 잔을 든 그녀의 얼굴이 반짝인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내려보다가 꺼버렸다. 부엌에서 다시 밥 냄새가 퍼진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다. 그리고 며칠 후 그날이 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갔다. 통장을 정리하고 잔액을 확인했다. 2억 8천. 그 금액은 늘 같았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묻는다. 고객님, 장기예금 갱신하실 건가요? 직원이 화면을 조작하며 덧붙인다. 참, 고객님처럼 오래 거래하신 분은 상위 자산관리 프로그램도 가능하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자산 관리요? 직원이 미소를 짓는다. 네, 지금 기준으로 총 자산이 약 10억 원 정도 되시네요. 그녀는 놀란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말했다. 제가 그렇게 됐나 보네요. 문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아직 아무도 몰라도 되는 일이지. 하지만 그날 오후 며느리 지혜는 우연히 어머니의 가방 속에서 은행 영수증을 발견한다. 그 금액 2억 8천. 그녀의 숨이 멎는다. 그날 밤 지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욕망은 언제나 우연을 먹고 자란다. 지은은 영수증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얇은 종이 한 장이 갑자기 벽처럼 느껴진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빛나고 2억 8천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온다. 어머니가 연금밖에 없다던 말. 오래된 그릇을 아끼던 손. 검소한 차림. 집안일에만 매달리던 모습이 한순간 낯설게 뒤집힌다. 속에서 올라오는 두 개의 감정이 서로 부딪힌다. 질투와 안도. 부자가 옆방에 살았다는 놀라움. 그리고 그 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허탈함. 그녀는 천천히 영수증을 접어 가방 속 깊은 곳에 밀어넣는다. 마음속에 하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문 너머에는 자신만 아는 계획이 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손주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간 시간. 지혜는 집에 혼자 남아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오래된 수건, 깔끔하게 접힌 속옷, 바느질 도구, 작은 통장 지갑. 손끝이 그 지갑에 닿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갑을 열어 낡은 은행 카드를 보았다. 그 옆에 종이로 된 통장이 하나. 잔액 2억 8천. 그녀의 목이 마른다. 머릿속에 정교한 말이 떠오른다. 투자라면 금방 불릴 거야. 조금만 돌리면 모두가 더 좋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변명은 매끄럽고 달콤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낸다. 과거에 점 찍어두었던 메시지를 본다. 이번 분기 프리세일 소수만 참여 가능. 최소 2억. 반짝이는 약속들. 한 번만 성공하면 평생 편안하다는 속삭임. 그녀는 손가락을 멈칫하다가 결국 결심한다. 은행 앱을 연다. 카드 뒤편의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명의 계좌를 제가 대신 관리하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상담원은 위임장과 본인 인증을 안내한다.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그럼 오늘은 창구로 갈게요. 은행 유리창 너머 번호표가 불린다. 그녀는 미리 연습해 둔 표정으로 창구 앞에 선다. 잔잔한 걱정, 효녀 같은 말투. 어머니가 손이 떨려서요. 이체를 조금 도와드리려 하는데. 창구 직원은 고개를 끄덕인다. 몇 번의 질문과 서류 확인이 오고 가고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신규 통장을 발급받는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이곳으로 일부만 이체할게요. 숫자를 입력하는 손등이 희미하게 떤다. 전송 버튼이 눌린다. 짧은 진동이 손바닥을 운다. 2억 8천만 원. 그녀의 눈앞이 뜨겁게 밝아졌다가 곧 어두워진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는다. 잘 될 거야. 반드시. 며칠 동안 지혜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는다. 그러나 밤이 되면 눈밑이 어두워진다. 메시지가 늦어진다. 이번 주에 서류가 정리되면 수익 배당 일정 공유. 하루, 이틀, 일주일.
알림이 사라진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는다. 주소를 검색하니 사진 속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포털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줄줄이 뜬다. 그녀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쥔다. 내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다. 입술이 마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나약함이 문 밖에서 들어온다. 벽에 등을 대는 순간 눈물이 가만히 떨어진다. 소리 없는 울음이다. 그날 밤 늦게 아들이 귀가한다. 어깨가 빠르게 들썩이는 아내의 등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다.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긴장으로 굳어 있다. 지은은 고개를 젓고 말하지 못한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 그는 더 묻지 않았고 대신 물컵을 건네고 등을 천천히 쓰다듬는다. 그의 손길이 따뜻해서 오히려 더 무너진다. 미안해.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녀는 한마디만 남긴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미숙 씨에게 연락이 왔다. 고객님, 어제 처리하신 분실 신고와 신규 통장 관련해서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내용의 전모를 그 순간 깨닫는다. 조용히 전화를 끊고 손에 힘을 주지만 등허리가 차갑게 식어간다. 거실에서 손주들이 책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오늘 미술 도구 챙겼어요? 여기 있단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챙기지만 손끝이 조금 더 서두른다. 아들이 나와 상황을 살피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이상한 그림자가 지나간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괜찮다며 웃는다. 그 웃음 뒤에서 마음이 무너진다. 오후가 되자 아들의 휴대폰으로도 알림이 온다. 가족 공동비 계좌에 예기치 못한 이동이 감지되었다는 문자다. 그는 쉬는 시간에 은행 앱을 여는 동안 숨이 막힌다. 이게 뭐지? 눈앞에서 숫자들이 휘청거린다. 손가락이 떨리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신호음이 반복되다 연결된다. 지은아, 혹시 엄마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건 알아? 긴 침묵에도 대답이 없다. 너야? 한참 뒤 마른 목소리가 흐른다. 미안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대답이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는다. 아이들은 방에서 색연필을 굴린다. 거실에는 된장국 냄새가 잔잔하게 퍼져 그 향기는 어쩐지 낯설게 느껴진다. 아들은 천천히 입을 연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지은이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다가 며느리를 본다. 지은의 어깨가 작게 떤다. 그녀는 손을 내리고 천천히 말한다. 그 돈 어디에 썼니? 지은은 눈을 감는다.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돈이었지? 금방 돌려놓으려 했어요. 잘 되면 다 좋을 거라고. 말끝이 흩어지고 어머니의 눈빛이 깊어진다. 비난보다 무거운 슬픔 같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 손을 내민다. 어머니, 지은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같이 해결해봐요. 저도 책임질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떤다. 그 떨림에 삶이 묻어 있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들이 얼굴을 비비며 방에서 나온다. 할머니, 물. 어머니는 물컵을 건네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이들은 상황을 모르고 웃는데 그 웃음이 칼끝처럼 가슴을 찌른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재우러 간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어준다. 고른 숨소리.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고 며느리와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다.
그녀는 의자를 조금 끌어오며 앉는다. 사람은 실수한다. 하지만 그 실수로 사람이 부서지면 안 된다. 지은이는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들고 어머니는 계속 말한다. 내가 평생 배운 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다. 내가 내 돈을 건드린 건 잘못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너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지은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인다. 죄송합니다. 뭐든 할게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젓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는다. 대신 차갑게 식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다. 그 온기를 되찾고 싶은 마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은행의 사실 확인 요청과 이체 내역, 그리고 통화 기록을 모으고 변호사 상담 일정,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진정 절차를 알아본다. 지은에게는 모든 연락 기록과 거래 스크린샷을 요구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모으고 둘 사이의 대화는 짧고 실용적이다. 그 계약서 원본은 없어. 사진만 있어. 송금 내역 캡처해. 응. 밤마다 거실 등불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서 일한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부엌 문턱에서 지켜본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는다. 며칠 후 봉사 첫날. 복지관의 공기는 따뜻하다. 오래된 장난감에 새 나사를 끼우고 책장 먼지를 털고 아이들 간식을 담는다. 지은의 손이 서툴지만 성실하다. 한 아이가 과자를 받아들며 말한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는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한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단다. 지은은 짧게 대답한다. 네. 그 사이 수사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지만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전체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절망만은 아니다. 아들은 손을 멈추지 않는다. 한밤중 통화를 마친 그는 거실로 나와 어머니와 마주 앉는다. 어머니, 제가 대출을 일부 받아서라도 메울게요. 지은이가 평생 죄송함을 안고 살게 두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돈을 잃지 않았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본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건 아직 남아 있단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설명하지 않는다. 때로는 설명보다 시간이 먼저여야 한다. 며칠 후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낸다. 그건 오래전에 아버지가 남긴 유품과 함께 넣어둔 상자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영수증, 이름이 적힌 작은 봉투들이 들어있다. 봉투에는 동네 사람들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혀 있다. 빌려주고 갚은 기록, 병원비를 대신 치러준 기록, 장학금으로 건넸던 봉투의 사본.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그것들을 조용히 펼쳐 보이고 지은은 숨을 멈추고 그 기록들을 한 장씩 넘긴다. 그때마다 조용한 온기가 종이결 사이로 배어 나온다. 난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때가 되면 나눌 생각에 조금씩 준비를 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저는 제 욕심밖에 몰랐어요. 욕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누군가는 거기서 멈춘단다. 한참의 침묵 뒤 지은이 고개를 깊게 숙인다. 이제 멈출게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복지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던 날, 어머니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차림으로 단상 옆에 선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고 이름 하나하나가 불릴 때마다 누군가의 눈이 반짝인다. 지은은 뒤에서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물을 건넨다. 행사가 끝나고 한 어머니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웃는다. 아이들이 멈추지 않도록 조금만 밀어준 거예요. 그 대화를 지켜보던 지은은 자신의 심장이 새로 박동하는 걸 느낀다. 이전과는 다른 리듬이다. 소유의 박자가 아니라 나눔의 박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유리창에 녹아 흐른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졸고 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말한다.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대답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게 인생이지. 지은이 뒷좌석에서 고개를 세운다. 어머니, 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쓸 돈보다 남을 위해 쓸 돈이 더 기뻤어요. 어머니가 비스듬히 웃는다. 대답 대신 눈을 가늘게 감는 표정이 따뜻하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작은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오래된 종이 봉투에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지은과 아들을 바라본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게다. 봉투 속에는 두 장의 종이가 있다. 하나는 가족 신탁 관련 위임장, 다른 하나는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작은 메모.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결정하자. 나 혼자 하던 일을 셋이 한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든다. 어머니, 정말요? 그래야 오래 간다. 지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진다. 어머니, 책임질게요. 책임은 나누는 거다. 어머니의 말이 거실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는 묵직하지만 편안하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오랜만에 깊게 잔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다. 당신 잘하고 있어. 오래전처럼 짧고 단단한 목소리다. 아침에 눈을 뜨자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일찍 들어온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늘 하던 대로 된장을 푼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더 부드럽게 들린다. 아이들이 방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로 퍼진다. 앞치마를 두른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국 끓여볼게요. 그녀는 국자를 들어 지은에게 건넨다. 끓는 걸 오래 봐야 맛이 난단다. 지은이 웃는다. 네, 오래 볼게요. 아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온다. 아이들이 떠든다. 오늘 국은 엄마가 끓였대. 미숙 씨는 식탁에 앉아 그 소리를 듣는다. 식탁 위 김이 천천히 올라와 그릇 가장자리를 감싼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고 서로 먼저 한 입 하겠다며 웃는다. 아들은 물컵을 놓으며 자리에 앉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국을 떠올린다. 향이 부드럽게 코끝을 스친다. 오래 지켜보는 시간의 맛. 천천히 우러난 사람의 맛이 그릇마다 담긴다. 미숙 씨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잠시 가족을 바라본다. 어제와 같은 부엌, 같은 식탁, 같은 사람들. 그런데 공기가 다르다. 어제보다 더 깊고 지난날보다 더 따뜻하다. 이 집의 불행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든 끝낼 수 있는 종류의 불행이었다. 부서진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리고 마음은 다시 지으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아이들과 설거지를 나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박자처럼 일정하다.
지은은 행주를 꼭 짜서 물기를 닦는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동작인데 처음으로 제대로 배우는 표정이다. 미숙 씨는 싱크대 뒤에 기대선다. 고된 날의 끝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한 평온이 어깨에 내려앉는다. 창문 너머 하늘에 얇은 구름이 지나간다. 햇살이 싱크대 스테인리스 위에서 조용히 흔들린다. 금속의 빛이 물결처럼 번졌다가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듯 다시 돌아와 자리를 채운다. 밤이 깊자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잠들고 조용히 덮인 이불 위로 균일한 숨소리가 번진다. 아들은 문틈을 닫고 거실로 나온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낡은 사진 속 젊은 어머니가 서 있다. 시장 앞 꽃무늬 블라우스, 카메라를 어색해하던 표정. 지은이 옆으로 다가와 앉는다. 사진을 넘길 때마다 페이지 사이에서 오래된 공기 냄새가 난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히 한다. 오래 버틴 사람만 가지는 냄새다. 지은은 사진 속 어머니의 눈을 오래 바라본다. 자신의 욕망이 가장 컸을 때. 이 눈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숨을 가쁘게 만든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쓰지 않던 다이어리를 펼쳐 오늘의 일을 짧게 적는다. 조급함 없이, 과장 없이 지울 수 없게. 다음 날 아침, 주전자가 끓기 시작하고 물소리가 익숙하게 부엌을 메운다. 지은이 먼저 나와 앞치마 끈을 메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아들은 커피를 내리며 식빵을 굽고 아이들의 도시락통을 꺼낸다. 손자와 손녀가 반쯤 졸린 얼굴로 달려와 의자에 앉는다. 미숙 씨는 된장을 풀며 가족을 한 번씩 바라본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거품을 조심스럽게 걷어낸다. 필요한 것만 덜어내고 좋은 것만 남기는 일. 손에 익었다. 작은 그릇에 국을 옮겨 담고 아이들 앞에 조심스레 놓는다. 김이 부드럽게 퍼지고 아이들이 숟가락을 든다. 입안으로 들어간 국이 뜨겁지 않게, 그러나 미지근하지 않게 정확한 온도로 식혀져 있다. 가족의 숨결도 그랬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는 법을 이제야 배웠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숙 씨는 서랍에서 얇은 노트를 꺼낸다. 표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하나의 문장을 적는다. 우리는 오늘을 조금 더 잘 살았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다. 노트를 덮고 일어나면서 손끝으로 식탁 모서리를 한 번 쓴다. 나무의 결이 손바닥 아래로 부드럽게 흐른다. 삶의 결도 그와 같아. 거칠고 고른 부분이 번갈아 오더라도 손바닥이 기억하면 다음엔 덜 아프다. 현관에서 아이들이 신발을 신는다. 끈이 느슨하면 매듭을 다시 짓는다. 지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들은 등을 토닥인다. 문이 열리고 한 번에 밝은 공기가 들어온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나간다. 아들이 뒤이어 나가며 돌아본다.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은이 현관 앞에 서서 짧게 숨을 고른다. 어머니, 오늘 봉사 다녀올게요. 돌아와서 장도 보고 저녁은 제가 해볼게요. 미숙 씨는 말 대신 미소로 대답하며 그 미소는 허락이기도 하고 신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아주 잠깐 같은 선 위에서 포개진다. 그 선은 어제보다 굵고 그제보다 길다. 문이 닫히고 집이 잠시 고요해진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고요와 다르다.
비어있는 소리가 아니라 채워질 준비가 된 소리다. 미숙 씨는 주전자 밑불을 낮추고 찻잔을 2개 꺼낸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돌아올 사람을 위해. 차를 붓는 동안 김이 잔 위에서 소용돌이 친다. 맴돌던 김은 서서히 가라앉으며 표면이 잔잔해진다. 그녀는 잔을 들고 창가에 선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손등에 작게 앉는다. 따뜻하고 아주 정확한 온도다. 그녀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